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의 시사법률 대담 16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부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저, 많게는 2살, 또 적게는 1살 어려지는 또는 젊어지는 날인데요. 오늘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사회적 나이의 기준이 통일되고 뚜렷해집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님을 모시고 만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몇 살 어려지셨나요? 일단 젊어진 것도 있지만 어려진 것 같습니다. 생일이 안 지나서 2살 어렸고요. 오늘 아침을 맞는 기분이 산뜻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나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먹는 네. 나이하고 또 공적인 관계에서 세는 나이가 달랐습니다.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나이를 우리 나이, 네. 한국 나이 또는 세는 나이라고 했고, 또 법률 관계에서 인정되는 공식적인 나이를 만 나이라고 불렀는데요. 어떤 관계에서나 나이는 같아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이가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그간 다소의 혼란 아닌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공사의 영역 모두에서 어떤 개별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나이가 기준이 되도록 되었는데요. 만나이 통일법의 주된 내용, 또 그에 따른 변화, 네. 그리고 또 덤으로 여러 법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나이들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과 사 영역에서 모두 나이의 기준이 통일이 되는데요. 이 만나이, 오늘부터는 내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네. 간단합니다. 네. 오늘이 생일이신 분, 또 오늘 이전에 생일이 지나신 분, 그런 분들은 현재의 나이, 우리 나이잖아요. 그걸 세는 나이라고 하고, 거기서 1살 빼면 만 나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현재의 나이, 즉 우리 나이에서 2살을 뺀 나이가 만 나이가 됩니다. 네. 생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2살 더 어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님 아직 생일 안 지나. 네, 제가 생일이 12월이라서요. 네, 당차게 2살 어려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5 되신 건가요? 네, 어려졌습니다. 2살. 우리 나이, 한국 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세는 나이라고 합니다. 네. 수를 세다 할 때 세는 나이. 이 나이 셈법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새해 첫날이 되면 1살 더 먹는 거죠. 흔히 새해 떡국을 먹으면 1살 더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떡국 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떡국 나이라고 하고 또 우리 나이라고 하고 또 공식적으로는 세는 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1월 1일을 맞게 되면 불과 이틀 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세는 나이, 우리 나이, 떡국 나이 기준으로 하면 2살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예. 근데 네.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엄마 뱃속에 있던 그 10개월의 기간까지 포함시켜서 네. 나이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 방법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앞으로는 만 나이를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임신 기간은 나이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했으니까 만 나이를 설명을 드려야 하잖아요. 예. 여기서 만은 한자입니다. 가득 찰 만. 그러니까 꽉 찼을 때 나이를 1살 먹는다는 겁니다. 12개월이 그렇죠. 찼을 때. 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세는 나이, 우리 나이처럼 1살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가 되는 겁니다. 하루. 그렇게 해서 1년을 꼬박 살았을 때, 즉 가득 채웠을 때 만.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생일이 되어야만 1살을 먹는 겁니다. 네. 그게 만 나이고요.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통일되는 나이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나운서님 좋아하셨던 연나이. 네. 예. 연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자가 해 연자입니다. 1년 할 때 연자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뺀 나이가 연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생의 연나이는 20세가 되겠죠. 네. 2023 빼기 2003.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안 쓰였고 다만 일부 법에서 통일적, 효율적 관리 필요가 있을 때만 연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나이 통일법을 위해서 네. 이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먼저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민법 158조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그런 내용으로 작년 12월 27일 네. 개정이 됐고 오늘자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본법이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그건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작년 12월 27일 날 7조의 2가 신설이 됐는데요. 그때 개정이 되었고 역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용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이 두 개의 법이 만 나이 통일법입니다. 네. 그럼 이로 인해서 정년 퇴직 시기가 좀 늦춰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나요?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기존에도 정년퇴직 일시라든지 연금 수급 일시는 만 나이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변동이 없다는 점 차고 않으셨으면 하고요. 또 역시나 그 변동이 없는 것들은 의약품 복용할 수 있는 나이. 네. 그렇잖아요. 약의 어떤 성질과 효능에 따라서 뭐 최소 연령, 그다음에 뭐 최대 연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다 만 나이로 했기 맞아요.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에 있어서 경로 우대가 되는 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 나이이고요. 네. 또 보험의 경우에 어떤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보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이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연나이에서 예. 연나이. 연나이. 예. 통일적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 경우에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적용되는데요. 자, 초등학교 입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만약에 만 나이로 규정하면 같은 연도생이어서 사실상 한 학년으로 가야 할 아이들이 그 태어난 월에 따라서 뭐 올해 가고 내년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기준 연 나이가 7세인 올해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 나이가 7세인 2016년생들은 생일과 관계없이 그 경우에는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생일과 관계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는 2017년생들이 입학하게 되겠죠. 초등학교에. 또 주류나 담배 구입 기준, 또 병역법 적용. 네. 이 두 부분입니다. 만약에 주류나 담배는 청소년 유해 약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구입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 나이로 치면 19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만 나이로 해서 같은 우리 나이로 치면 연 나이로 치면 같은 19세인데 태어난 월이 하나는 늦고 하나는 빠르다는 이유로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없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법의 취지에도 반하고 또 그것을 실제 판매하는 상인들 또 법을 적용해야 하는 법률가들에게도 많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연나이로 일관되게 하고요. 병역 의무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걸 병역 의무의 대상이 되면 그 나이를 일률적으로 연나이로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태어난 월에 따라서 징집 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류나 담배 구입 기준 또 병역법 적용 그러니까 징집 의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일과 상관없이 연나이로 19세 그러면 2004년 출생자들이겠죠. 그 네.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들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민법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법 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만 나이겠죠. 어떤 한 개인의 성년 도달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 나이일 것이고 또 그 말은 성년이 됐다는 말은 무슨
친권자나 후견인, 대리인 없이 부모와 상관없이도 자기 스스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 구조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미만자겠죠. 네. 14세 미만자. 13세부터가 해당이 되겠죠. 최근 문제되었던 그 척법소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 규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4세 미만이면 비록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는 그 연령을 낮춰야 한다. 그런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세가 되어야 할까요? 어려졌습니다. 2살. 40세입니다. 40세. 헌법 67조 사항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한다. 이렇게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또 국회의원 선거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적어도 몇 세 이상이어야 할까요? 30세 가겠습니다. 18세입니다. 그래요? 어려졌습니다. 2살.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18세인데 또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선거권 또 18세 이상입니다. 늘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죠.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변호사님의 생각, 의견 궁금합니다. 법률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최초로. 근데 오늘 아침 제 기분은 평소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다만 나이 하나가 공적 사적 영역에서 통일되었다는 것뿐이어서 실제로 달라진 것이 뭐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나이가 줄어든 만큼 또 새로운 기분으로 몸도 마음도 나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봐야겠다. 기분이 좀 들었고요. 또 네.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이뿐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촬영일 6월 28일 수요일 기준으로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됐고요. 저희 모두 어려졌네요.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나이 계산과 바뀐 법, 그리고 그 주요한 내용, 여러 법의 영역에서 규정된 나이에 관해서 오늘 백상열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저희의 마음에도 활력이 생기기를 기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